이륜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사륜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럼 직접 보시죠. 먼저 이륜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륜 차량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너링 시에는 속도가 훨씬 줄어들었겠죠. 거의 3분의 1 정도로 차량 거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탑승자의 경우 불안감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겠죠. 단지 눈과 비가 내릴 때만 사륜이 필요하다? 도심에서는 사륜이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륜은 상시 안전장치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다르죠. 이륜 차량은 이렇고요. 좀 불안해 보이죠? 사륜은 이렇습니다. 그럼 비교해 봐야죠. 마른 노면에서는 약 한 3분의 1 정도의 거동의 차이가 있었다면 젖은 노면에서는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채널에서는 사륜 차량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나 차량을 피해야 한다면 어느 쪽이 과연 안전할까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알려드렸죠.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은 이륜 차량인데요. 280마력의 힘을 전륜구동이라면 앞바퀴 2개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출발할 때 모든 힘을 앞바퀴 2개의 바퀴에 전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끼익 하면서 차가 튀어나가게 되고요. 이럴 때 앞바퀴 2개에는 바퀴 중간에 있는 구동축 자체의 길이가 다르죠. 중간에 변속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토크 스티어라고 합니다. 이 토크 스티어를 경험해 보시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럼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들어갈까요? 초기 출발할 때 출력을 좀 제한하게 되면 불안한 느낌이 안 들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4개의 바퀴에 25%, 25%, 뒤에 25, 25 이렇게 배분하게 되면 불안함을 느낄까요? 안정적인 접지가 가능해지겠죠. 그걸 쉽게 여러분께 표현한다면 이 제로백을 측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륜의 제로백이 빠릅니까? 아니면 이륜의 제로백이 더 빠른가요? 사륜 차량의 제로백이 0. 몇 초부터 1초 이상 빠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륜이 더 빨라.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개의 바퀴의 구동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차량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바퀴로 분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륜은 안정적인 접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크 스티어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사륜 차량이 좀 더 빠른 이유는 4개의 바퀴의 힘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 제한 같은 상황이 웬만하면 발생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고출력 차량들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륜보다는 사륜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륜이 좋냐 그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한 2.0 이상의 차량, 엔진 배기량을 가진 차량에서 200마력이 훨씬 넘는 힘을 발휘하는 차량들이라면 사륜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차량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여전히 비와 눈이 내릴 때 악천후 같은 환경에서 필요하다? 아니고요. 악천후 같은 환경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S자 같은 그 코너링 환경에서도 위에서 드론 같은 걸로 촬영하게 되면 사륜의 어떤 거동이 훨씬 덜합니다. 즉 이륜이 이렇게 갈빗자로 다닌다면 사륜은 그거보다 작은 보폭으로 다니게 되죠. 훨씬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점도 사륜이 가진 특징이에요. 따라서 에어백 한 번만 사용해도 정말로 욕이 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륜은 모든 도로에서 항상 작동하기 때문에 사륜의 진가는 고성능 차량일수록 그리고 고배기량 차량일수록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소형 SUV에서 사륜을 선택하는 비율은 반이 안 되죠. 그런데 중형급만 오더라도 절반 이상이 사륜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대형급 어떻습니까? 최소 60, 70 제네시스 차량에서는 사륜을 대부분 선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럼 드라이브 모드에도 사륜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보시죠. 두 대의 차량이 주행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이군요. 후륜의 100% 구동력으로 주행을 하다가 코너를 만나면 30대 70으로 구동력이 변화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코너를 도니 이번에는 40대 60으로 달라졌는데요. 당연하겠지만 주행 환경에 맞게 네 바퀴의 구동력이 달라지면 훨씬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지겠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사륜은 구동력이 달라집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역동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후륜 쪽의 구동력을 증대시키죠. 참고로 제네시스 차량은 후륜 구동 차량이라서 전륜 구동 차량보다는 후륜 쪽에 훨씬 많은 구동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스노우 모드에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두 대의 차량 중에서 한 대는 눈 위로 달리기 시작하네요. 스노우 모드인데 안정적인 주행을 위해서 앞바퀴와 뒷바퀴에 50대 50 구동력을 전달합니다. 결빙된 도로를 만났네요. 앞바퀴가 진입하자마자 노면을 바로 인식하고 10%로 변경이 되었고요. 다시 뒷바퀴가 진입하면서 앞바퀴 쪽에 90%의 구동력을 전달합니다. 인간의 운동신경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사륜은 도로의 상황을 0.00초 만에 감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식하고 핸들을 통해서 조작하는 것과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참고로 전륜과 후륜 사륜은 구동력 배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차이를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이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물론 사륜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초기 비용이 더 높고요. 그리고 보통 리터당 1km 정도 이륜 차량보다는 연비에 손해를 보죠. 하지만 어떤 것도 안전보다는 우선시할 수 없기 때문에 채널에서는 사륜을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륜과 사륜은 정리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시승기도 보시고 여기에 대한 좀 기술적인 이유도 또 알고 보시니까 좀 더 재밌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채널에 알려주세요. 채널의 머슴이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륜 차량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너링 시에는 속도가 훨씬 줄어들었겠죠. 거의 3분의 1 정도로 차량 거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른 노면에서는 약 한 3분의 1 정도의 거동에 차이가 있었다면 젖은 노면에서는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죠.